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에 나와서 많은 변이를 거쳐서 공포의 델타 변이까지 나왔는데요. 이 사악한 델타 변이가 변이의 최종판일까요? 저는 걱정이 앞서서 한번 오늘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무력화 변이 나올까 접종률 높이자 바이러스 더 강해졌다. 전체 인구 대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차 접종률은 한때 76%, 접종 완료자 비율은 49%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규모는 최근 일주일간 요일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싱가포르나 최초로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 등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수그러지지 않는 핵심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감염력이 월등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개인 면역 시스템에 의해 선택압을 받고 있으며 변이하고 있으며 선택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쉬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변이가 발생해 백신을 무력화하는 형태로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부스터샷 해도 소용없고 바이러스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압은 생물들이 서식처에서 살아남도록 만드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는 개체의 선택적 증식을 유도하는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학자인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는 바이러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변이한다기보다는 선택압이 가해지면 변이 확률이 늘어나고 여러 방향으로 변이한 바이러스 중 생존에 유리한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하는 혈장 치료법이나 렘데시비르를 장기적으로 투여한 환자에게 변이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도 치료제라는 선택압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전까지 취했던 거리두기라는 선택압은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높이는 형태로 변이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인체에서 감염된 지 체내에서 복제,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늘려 감염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영석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감염력은 바이러스의 복제의 효율과 관계가 있다.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많으면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늘어 쉽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이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돈 밀턴 미국 메릴랜드대 공중보건대 교수팀은 영국 유래 알파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43배, 100배 더 많이 증식했다는 분석을 국제학 수치 임상 감염병 16일자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루징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이 인도 유래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에서 1260배 더 많이 증식했다는 분석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양 증가는 공기 전파 가능성과 독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코나 입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밀턴 교수는 변이들은 계속해서 공기를 통해 전염시키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바이러스가 빨리 늘어나면 그만큼 숙주세포에서 다른 장기들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져 독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계속 바이러스가 지독해지는 순으로 변화된다는 건데 무섭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를 빠르게 줄여 백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 교수는 변이는 바이러스 증식이 일어날 때만 발생한다며 백신을 맞게 되면 증식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진 변이에 대한 빠른 대응도 함께 강조했다고 합니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함께 효능을 떨어뜨리는 변이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역시 빨리 접종들 다 받으면 변이도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자 코로나19 더 치명적인 변이와 가능성 없다. 이 사진의 노란색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참 무섭네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러 길버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영국 왕립의학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지면 보통 독성이 낮아진다며 점점 면역력이 강해지는 인구에 바이러스가 퍼지며 덜 치명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코로나19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의 핵심 연구자입니다. 길버트 교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백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는 갑자기 변이를 일으켜 백신에 내성이 생기거나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의 이런 전망은 급격한 변이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세포에 침투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세포에 침투하려면 세포 표면에 인지오텐 신전환 효소2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변이할 수는 없다며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너무 많이 바꾸면 수용체와 상호작용이 안 되어서 인체 침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 침투를 위해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게 길버트 교수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될 만한 곳이 아주 많지는 않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는 코로나19가 결국 보통 감기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길버트 교수는 이 바이러스가 서서히 유전적 변동을 보이는 경향은 있으나 다른 모든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랬듯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유행했으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4종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코로나19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문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동안 어떻게 이를 관리할지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중 하나네요. 그래도 변이를 잘하니 백신 접종부터 모두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 좋은 코로나 이야기로 다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